는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6시간이 아니고 4시간으로 실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6시간이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올해 소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긴 했지만 기회균등 전형에서 수시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4시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작년과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주제와 같이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초 소양에 관련된 내용이 50% 그리고 전공 적성과 총체적인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이 50%라고 생각을 해요. 2절 도화지를 기준으로 한 장 한 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기 1, 실기 2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예전처럼 4등분해서 4개의 어떤 문항을 풀게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선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근데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기초 소양, 전공에 대한 부분을 묻기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형 능력과 표현 능력, 화면 구성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전공 적성, 시각, 산업, 공간에 관련된 전공 적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성에 대한 부분은 내가 산업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산업 부분에만 관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다 브랜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면접할 때도 올해의 이슈는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이 우리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어떤 형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디자인에서도 인포그래픽 굉장히 더 발달이 되어 있고요. 제품 공공 디자인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될,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될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자세들, 그런 어떤 행동들, 어떤 아웃풋들이 분명히 그림에 혹은 어떤 문제 해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올해 수시에서 기회균형 전형에서 나왔던 재료는 습식 재료가 완전히 제외됐거든요. 연필로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료에 대한 변화들도 예측을 해서 드로잉에 대한 훈련들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예과 같은 경우는 저는 딱 하나의 키워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사물은 최대한 다양하게, 사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황과 어떤 공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모티베이션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정말 뚜렷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공예과 같은 경우도 올해 수시에서는 기회균형 전형에서 연필로만 표현을 한 게 아니고 펜이라는 색연필이라는 재료를 같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변화를 주는 어찌 보면은 첫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디자인과 올해 기회균형 전형 수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유명한 바우하우스, 우리 디자인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참고가 되고 있는 디자인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건축물 사진과 포스터를 주고 1번 문제는 기념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문제, 시각 디자인 영역에 대한 문제겠죠. 그리고 문제 2 같은 경우는 기념 조형물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시에서 나왔었던 문제와 문제에 대한 형식은 유사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정지용 시인의 비라는 시를 가지고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책의 표지를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가 시각, 산업, 공간 이 세 영역을 학부에 들어가게 됐을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통합 실기 평가라는 과목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 필수적인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브랜딩에 대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요. 한 2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좀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인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죠. 디터람스. 독일의 되게 유명한 디터람스라는 디자이너가 세운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문으로 제공이 된 겁니다. 좋은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신의 어떤 이미지, 생각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반영된 무엇을 디자인하시오. 근데 그 무엇이
디토남스는 굉장히 예전 1931년에 태어난 디자이너인데 우리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반영된 무엇을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현 시대를 반영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좀 더 코로나와 관련된 밀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공간, 그러니까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에 대한 그 거리감에 대한, 그리고 그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 공간과 관련하여 현대 미래의 도시에서 이용할 디자인을 제시하고 1번 문제. 그리고 시각적인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시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글쎄요, 이게 코로나가 다 잠재워진다 하더라도, 잠식된다 하더라도 경각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계속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에 의해서 개인 위생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거에 따른 제품 디자인이든 우리 모든 디자인 제품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코로나로 인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디자인을 제시하는 문제들도 필수적으로 다뤄봐야 된다. 현 시대를 반영한 디자인 문제 해결, 이게 올해 디자인과에서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공예과에서 올해 수시에서 나왔었던, 기회균형 전형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특이한 게요, 메추리알 실물을 준 겁니다. 그 실물을 가지고 화병 한 점과 브러치 한 점을 그리시오. 기존의 서울대학교 공예과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오랜만에 추가된 손이 같이 표현이 되게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실용적이고 과연 이 화병과 이 지금 메추리알이라는 어떤 조형적인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화병을 디자인한다라고 했을 때 손으로 이걸 잡았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 정확성, 구조에 대한 정확성, 용도에 대한 정확성까지도 손을 통해서 같이 표현을 하게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누가 잘 그리냐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표현력을 중시하는, 그리고 정확성을 중시하는 공예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손이 과연 왜 사용이 돼야 되는지, 이 사물에 대한, 결국은 공예과 같은 경우는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 손이라는 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예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다양한, 정시 때 공예과에서 추가 모집으로 나왔던 그런 소재들 보면은 수시 때보다 조금 더 폭이 넓거든요. 마추픽추의 어떤 그 유물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 사물 제시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공예과 같은 경우는 모티베이션을 해보는 연습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이제 공예과와 디자인과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화여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는 실기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교수님께서도 인터뷰를 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장의 그림, 3절 한 장에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기존의 기초 조형과 표현을 중심으로 했던 유형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리빙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거랑 또 바뀌었습니다. 실기 1과 실기 2. 두 개의 어떤 문제를 준다라고 보여지고요. 2절에 5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좌우로 실기 1과 실기 2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번 기초 디자인 능력. 그러니까 화면 구성 능력. 기존의 이화여대에서 3년간 출제가 됐었던 이거 기초 디자인 문제 아니야? 건대 산디과 문제랑 흡사한데? 평면 실루엣을 주고 입지적으로 전환해서 표현하시오라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 의자를 본인이 마음대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당구공이랑 리본을 주고 화면 구성하시오라는 문제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킹 안에 무거운 물체를 넣어서 무게감과 장력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기초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한번 실기 1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실기 2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님 인터뷰들을 보면은 사회 현상과 이슈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제 해결을 볼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디자인 소양 능력을 보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학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도 결국은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기초 조형 능력과 기초 디자인 능력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통합적으로 기초 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중시해야 되고 전공 적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중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골고루 갖춘 학생들이 이화여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서울대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좀 하락했을 때 국민대가 아니라 이화여대를 생각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 같은 경우가 이화여대 바뀐 내용이 서울대학교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가 내년에 또 낙원으로 이동하죠. 이대를 보고 서울대를 보는 라인이 분명히 형성이 될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실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또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영리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질감에 대한 어떤 조건을 제한을 준 거고요. 그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동그란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길게 뻗은 형태들도 있고 그런 구조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형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초 디자인 능력을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2번. 한글의 조형적 특징을 이용하여 주방용품 3종을 디자인하고 화면에 표현하시오. 작년에 가구를 디자인하라. 철제 갑옷과 그 다음에 기항, 문양과 연꽃의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가구를 디자인하시오라는 작년에 어떤 이화여대 문제처럼 그런 어떤 전공에 조금 더 가까운 전공을 반영한 문제가 문제 2에서 출제될 수 있다의 어떤 예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교수님도 사실은 인터뷰를 되게 안 하시는 교수님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고려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응용미술학과였죠. 사범계열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근데 디자인 조형학부로 바뀐 이후로 회화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왔었고요. 물론 주제가 그때와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뽑는 그림들은 정말 표현력이 정말 잘 보여지는 잘 그린 그림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올해 끝나고 인터뷰하셨어요. 입시 끝난 다음에. 아니, 너무 고려대는 이런 그림 좋아해라고 생각되는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똑같은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과연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왜 패턴에 대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인공물, 자연물을 조합하는 실기다 우리는. 근데 구조와 의미, 심미적 속성, 결합이 사실은 핵심인데 우리 학생들은 심미적인 속성에 대한 부분보다 의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거를 그냥 잘 배치해서 잘 배열을 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운동화가 나왔을 때 그림이 달라야 되고, 예를 들어 주제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뭐 젠가가 나왔을 때 구성에 대한 부분과 의미가 달라야 되는데, 어떤 소재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주제 위치와 어떤 표현을 보신 거예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우리가 자연물과 인공물 그리고 하나의 사물을 주는 건지, 왜 각각 다른 사물을 주는 건지에 대한 심미적인 속성을 제발 잘 파악을 해서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이 의도를 하신 거예요.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똑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물론 굉장히 잘 표현된 그림들을 뽑기는 하지만 그게 소수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자,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예시가 될 수 있는 두 장의 그림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재작년 2019학년도 에어조단 농구화 그림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꽃, 카라 꽃입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준 거예요. 학생들한테. 에어조단 농구화입니다. 저게 뭐 그냥 단순한 볼링공이라든지 무거운 물체를 준 게 아니고요. 농구화예요. 높이 뛸 수 있다. 에어조단. 그리고 안전하다. 발목이 좀 꺾이더라도 크게 다칠 수 있지 않다. 딱 안전하다라는, 그리고 높게 뛸 수 있다라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 학생들이 심미적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도 붙은 학생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붙은 학생인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뿌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표현력 굉장히 좋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랑 탐구 등급이 제가 알기로 지금 1등급, 2등급 나온 학생이었어요. 표점도 되게 높은 학생이었습니다. 붙었어요. 그 당시에. 교수님 인터뷰 중에서
물론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도 소수 뽑기는 한다라고 했던 그 기준에 맞는 그림입니다. 근데 실기 점수 지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기고사 채점 기준표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등급에 그래도 들어간 학생입니다. 근데 A등급을 정원에 20%를 뽑았어요. 많이 뽑거든요. 근데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농구화가 하늘을 날 만큼 높이 뜰 수 있다, 가볍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모든 공간 설정을 달리했어요. 구름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요.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어떤 농구화의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력으로만 봤을 때, 개체 표현력으로만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학생이 굉장히 더 우수하거든요. 포근하고. 근데 우측에 있는 학생은 제 기억으로는 3등급 초반이었어요. 국어랑 탐구 다. 근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잘 완성해서 표현한 그림들로는 절대 승부 걸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부각을 시키자. 너 광고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관련된 사물이 나오면은 그걸 부각시키는 최대한의 발상을 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합격을 했습니다. 되게 낮은 점수임에도 합격을 한 거예요. 표현력도 떨어지고 좀 서툴기는 하지만 이제 부어진 사물, 자연물, 인공물, 또 다른 제3의 사물들을 줬을 때 얘네들이 형태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톤으로 어떻게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어떤 해석과 표현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정말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화시킬 수 있는 장점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정시에 준비하는 친구들. 국민대학교입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우리 호크니처럼 호크니가 왜 나왔을까요? 2년간 3년간 사물 주고 정확하게 잘 표현하시오. 뭐 물성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비춰지는 모습 그리시오. 뭐하시오. 기초조형평가라는 과목으로 바꾼 지 2년째 되는 날, 뭐 결국은 기존의 발상과 표현 마지막 실기였을 때랑 기초 디자인이랑 다를 게 없는데? 기초조형평가가 이거 뭐야?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작년을 기준으로 국민대학교가 전환을 시켜버린 겁니다. 너희들 관찰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해. 관찰을 보고 똑같이 그릴 수는 있지만 이거 정밀하게 첫째 해에는 잘 정밀하게 그리는 우리 연습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걸 보고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이거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이게 이건 줄 알지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다시점 기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밑에 지금 데이비드 호크니처럼 석판화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되게 원색적이고 그리고 시점과 되게 다양한 포토콜라주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사물과 공간들을 연출할 수 있어. 그것도 관찰이야. 아까 고려대학교 심미적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고 똑같이 이성적으로 관찰만 했던 학생들한테는 작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혼란스러운 문제였던 거예요. 올해 국민대학교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사물 중심이 아니라 사물 당연히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탄탄하게 완성시키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그거 기본으로 두고요. 기본으로 두고 관찰에 대한 대상도 일단 넓어야 되고 사물의 폭도 넓어야 되고 인체도 해봐야 되고요. 인체가 뛰고 있는 모습 순간 포착도 그려야 되고 얼음이 깨지는 상황도 그려야 되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어떤 시험장에 내가 오기 전까지 가장 인상 깊은 어떤 공간에 대한 거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연습들도 해봐야 됩니다. 단 정밀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밀하게도 표현해야 되지만 작년은 호크니 저 자료를 준 것처럼 석판화 기법이잖아요. 저 왼쪽 같은 경우는 원색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석판화 굉장히 거칠고 그런 질감 마띠에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제시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료를 국민대학교에서 크레올라를 준 겁니다. 아니 기존에도 크레올라 나왔었어요. 크레올라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 재료는 사실 이 지금 포크니의 자료를 오마주하라는 게 표현 기법까지도 석판화 기법으로 좀 더 응용하게끔 우리 학생들한테 유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크니의 자료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런 원색적인 느낌도 굉장히 눈에 띄지만 약간 선생님은 약간 걱정했다고 해요. 재연작 하고 난 후에. 왜 너무 거칠어서. 근데 이 석판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한 기법을 우리 학생이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제시된 이미지를 잘 오마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요즘에 국민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오마주하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오마주할 수 있게끔 우리 학생들도 다양하게 그 형식만 바라보지 말고 기법까지도 다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굉장히 좋은 국민대학교 실기 합격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